전 또는 전기란, 중심 소재가 전기구나. 전 또는 전기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뭐 구별할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일생을 사적, 일의 흔적, 혹은 역사적 행적, 뭐, 사적, 일의 흔적, 혹은 역사적인 행적, 역사적인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한 산문을 말합니다. 전기는 전 더하기 기인데요. 전이라는 말은 서술자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는 인물 중심의 역사기술, 기라는 것은 서술자의 개입이 절제된 사건 중심의 역사기술을 의미합니다. 뭐 조금 다르네. 의도가 있냐 없냐. 그런데 인물의 행적을 취사 선택하여 기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다 보면 서술자의 의도가 들어간다. 사건 중심이다. 의도가 완전히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의도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과 기는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전이라는 한문 통칭, 한문의 전통 양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기임을 알 수가 있다. 안녕? 264페이지요. 일부 학자들은 전기의 구성을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가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글을 쓴 아저씨는 꼭 이렇게 3단계 나눌 필요 있나? 생각하는 것 같아. 도입부는 서술자와 대상 인물의 관계를 밝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암시한다. 전개부는 인물의 가계와 성격 등을 기술하고 인물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종결부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적에 대해 논평하거나 예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겠지.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구분은 달라지며 도입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 나누는데 도입부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럼 냄새가 나죠? 밑에 나와 있는 다는 둘 다 전기야.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도입부가 없어. 264쪽. 인물의 행적을 기술할 때에는 대체로 사실에 충실할 것이 강조되지만 인물을 평가할 때에는 골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골개라는 단어 최근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났었거든. 골개란 무엇이냐?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 뭐 있을까? 풍자, 반어, 해합,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몇 년 전 사라지기 전에는 골개를 뭐라고 했냐면 대상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추락시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히 인물에 대한 사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전기의 형식이나 구성을 빌려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야담이나 가전을 창작하기도 하는데 야담,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 가전체, 여러분들 뭐 아는 것들이 있죠? 공방전, 국순전, 이런 애들. 이와 같은 경우 대상에 관련된 사건이나 대상이 지닌 특징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 허구적 성격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골개를 활용할 때에는 과장, 왜곡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 밑에 살펴볼게요. 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제목 밑에다가 쓸게요.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석식 영암의 정시자전이라고 이야기됐고 정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팡이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이 지팡이고 시자는 높은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그것을 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가 주인공이라고? 사물이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얘 가전체인가요? 정답. 방금 이야기한 국순전, 국선생전, 공방전 이런 애들처럼 사물이 주인공일 거예요.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 사회를 빗대면서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다.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봅시다. 입동날 어둑한 새벽에 시경암이 암자 안에서 벽에 의존하여 조는데 시경암 요게 글쓴이죠? 살펴봤더니 입동 새벽 암자에서 요 정도면 구체적인 시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구나. 밖에 누군가 뜰에 절하여 새로운 정시자가 되나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정시자입니다. 저는 지팡이 하인입니다.
하인 지팡이입니다. 문 안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게 여겨나가 봤더니 사람이 서 있는데 형체가 가늘고 길며 빛이 검고 빛나고 뿔은 우뚝 솟아있고 검은 눈망울이 툭 부릅떠져 부릅는 눈 같은 것이 기우뚱기우뚱 오똑이 서 있었었다. 별거 없어? 외양묘사. 이렇게 생겼어요. 외양묘사. 나는 처음에 놀라고 이윽기 불러 말하기를 여보게 앞으로 오게 우선 물을 것이 있네. 자네 이름은 왜 정인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가? 또 내가 평소에 자네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자네가 스스로 시자 나를 모신다고? 일컫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라면서 이야기를 했다.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은 깡총깡총 뛰어나와 차분차분 삼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정시자가 방문합니다. 말하고 이후로 대답을 할 거죠.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글쓴이가 질문하고 정시자가 대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옛날에 성인으로 소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름이 포희씨, 그분이 저의 아버지고 뱀의 몸을 가진 이가 여와인데 그분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여기까지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계를 밝히고 있다. 저를 숲을 속에 놔버리고 기르지 않아 서리와 우박이 칠 때 말라져 죽은 듯 했었는데 바람과 비와 은혜를 내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고 추위와 더위를 1000번 겪은 뒤에 우와 얘 1000살이 넘었어. 자라나서 인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를 지나 진나라 속세에 이르러 범씨라는 사람의 신하가 되어 비로소 몸에 옷칠하는 기술을 배웠고 지금식으로 따지면 이제 니스칠하는 거지 반질반질하게. 내려와 당나라 승대에는 조로의 문인이 되었고 철취의 호를 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 저는 몸에 오칠을 했습니다. 라면서 외양묘사하고 있는데 진나라 속세의 범씨의 가신이 되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정상남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가 익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자네는 생긴 것이 위로 건너지르고 아래로 내리그었으니 이렇겠지. 지팡이 이렇게 위로 건너지르고 아래로 내리그어져 있으니 딱 어때요? 지팡이처럼 생긴 거지. 내 마땅히 성을 자네 성으로 주겠네 라고 하면서 누가 성을 줬다라고요? 정상남씨. 고물의 정자 있죠? 이렇게 한자 이렇게 쓰는 거. 가불병정 할 때 요 정. 여기 정자지. 그 말을 쫓아서 고치지 않으려 하옵니다. 대개 저의 직책이 사람을 붙들어 모심에 있는데 저는 하는 일이 사람을 붙들어서 모시는 겁니다. 오, 얘는 뭐예요? 지팡이의 용도지. 사람마다 저를 함부로 부려서 제가 천하고 고달프나 그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저를 부르지 못하기에 제가 붙들어 모시는 이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 의지할 바를 잃어 해내를 떠돌다가 토우에게 웃음을 당함이 이제 올해인데 밑에 내려와 봤더니 토우 요 고사를 잠깐만 볼까요? 토우에게 웃음을 당했다. 전국시대 웅변가 소대가 한 마리 토우 흙으로 만든 소가 목우 나무로 만든 소에게 나는 원래 죽으면 본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풀어져서 고향으로 가지만 비가 와서 물이 나면 너는 나무로 만든 소 어디로 갈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토우는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목우는 죽어서도 갈 데가 없어. 뭐 그냥 이런 옛날 얘기를 잠깐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하늘이 저의 기구한 운명을 불쌍히 여겨서 기구한 운명 모실 사람이 없어. 모실 사람이 없음을 가엾이 여겨서 명하여 이르기를 너를 화산의 시자 종으로 삼았으니 가서 직을 받들고 스승을 오직 삼가 섬길지어다 하시기에 제가 여기 화산에 왔습니다. 근데 화산에 왔더니 어떻게 해요? 석시경씨 당신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모시러 온 겁니다.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크게 기뻐서 외다리로 왔습니다. 바라건대 장로께서 용납하여 받으시옵소서. 제가 당신을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후덕스럽구나.
정상좌 옛 성인이 남긴 몸이여. 야, 너 되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구나. 뿔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굉장하고 눈이 도망가지 않았으니 너 굉장하고 용감하고 오칠하여 은혜와 원수를 생각하는 것 의리 있고 쇠 주둥이로 민첩하게 묻고 대답하는 것은 지혜도 있고 말도 잘하고 붙들어 모심을 직책으로 한다라는 건 너 인과 예를 지니고 있다. 돌아가 의지할 것을 택한다라는 것은 바로 옳고 밝은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미덕을 모아 살아 늙거나 죽지 아니하고 불멸 성인이 아니면 곧 신이라. 와, 지팡이 너 대단하다. 훌륭한 점만 다 가지고 있네. 너 공자맹자 같은 성인 아니면 완전 신이야. 어찌 내가 너를 부릴 수가 있을 것이냐 라면서 자신은 어떻게 너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 중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대의 친구라도 마땅치 않거늘 하물며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너 화산, 화도에 화라는 산이 있어. 여기 화도에요. 화산이 여기 있죠. 여기에도 화산이 있어. 지금 얘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화산이 저쪽에도 화산이 있거든. 하느님이 너한테 이야기한 화산이 여기 화산이 아니라 저기 화산이야. 여기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야. 그냥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감이라는 늙은 화상이 그 산에 머무른 지 이미 2년이다. 산의 이름은 비록 같으나 사람의 덕은 같지 않으니 하늘이 그대를 가라고 명한 곳은 이곳이 아니고 바로 아마 그곳일 것이다. 가서 각암이라고 하는 늙은 화상을 모셔라 라면서 각암을 추천하고 있죠. 이어 노래를 불러 말하기를 정아 성큼성큼 가감의 뜰로 나가거라. 나는 여기에서 닭과 오이처럼 매어 사는 몸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는 너 정만 못하구나. 일단 둘이 대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고 정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하고 있죠. 나는 너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겸손하기도 하네. 뭐 이런 거죠. 그냥 지팡이 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다 박제가의 소전이고요. 알고 있어요? 박제가 실학자죠. 소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서전 정도 됩니다. 박제가가 자신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러 가죠. 마치 자기 자신의 이야기하는데 남 얘기하는 것 같죠. 그는 박제가는 조선이 개국한 지 384년 되던 해 압록강 동편에서 1000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언제 태어났어요? 저때 출생 연도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출생지를 소개해주고 있지.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그 관향이다. 따지면 우리 엄청 먼 조상님이신 것 같아요. 저도 밀양박씨거든요. 대학에 나오는 수신, 몸을 가다듬고 제가 집을 다스려서 치구, 나라를 통치하고 평천하, 천하를 편안하게 한다. 에서 이름을 취하여 제가라고 했고 이 소에 들어있는 노래 초사에 의탁하여 호를 초정이라고 했었다. 라면서 내가 박제가라는 인물에 내가 박제가인데 박제가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 라면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사람됨은 이러하다. 어떻나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초록색 눈동자에 흰 귀를 가졌다. 이렇게 괄호해 놓고 여기에는 외양묘사. 고고한 사람만을 더 가려서 더욱 가까이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보면 일부러 더 멀리 했었다. 요거는 성품. 그런 까닭에 세상과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 라면서 출세하지 못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네요. 어려서부터 문장가의 글을 배우더니 장성해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박제가 나는 어떠한 식으로 학문 수양을 했는지 학문 수양의 과정과 학문해서 뭐 할 거예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것이다. 학문의 과정과 학문의 목표가 나타나 있네요. 몇 달씩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존재감이 없었던 얘기인가? 고명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 일에는 무심했어. 세상 일. 사물의 명리를 종합하고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깊고 아득한 세계에 침잠했었다. 스스로 정신 수양을 엄청 했었습니다. 100세 이전에 사람들과 흉금을 두고 몇백 년 전 사람하고 흉금을 두고 이야기를 해놨다고? 옛 성현의 글을 읽었단 얘긴 거겠지. 옛 성현의 글을 읽고. 그 뜻은 만리를 넘어 날아다녔습니다. 오, 만리를 넘어 다닐 만큼 넓은 뜻을 지니고 있었다. 구름과 안개의 자욱한 자태를 관찰하고 완전 자연과학자 같은데 온갖 새의 진기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득히 먼 산과 시내 해와 달 별자리 지극히 작은 풀과 나무 벌레 물고기 서리 이슬 날마다 변화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것을 자욱하게 마음속에서 깨달았으니 천재인데 뭐 하고 있어요? 자연을 관찰하고요. 그 속에서 무엇을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이치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학자야 과학자. 태도만 보면. 말로는 그 정상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고 입으로는 그 맛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었다. 너무 어마어마한 걸 알아서 표현도 잘 못할 정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혼자만 할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겼었다. 아, 세상에서 이 이치를 아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 형체만 남기고 가버리는 것은 정신이고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이 마음이다. 형체는 사라지지만 정신은 어딘가 남아있고 뼈는 사라지지만 어딘가에 마음은 남아있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아는 자는 생사와 성명의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라면서 찬한다. 나는 박제가라고 하는 사람을 예찬한다. 자기가 자기의 외양과 성품, 학문의 과정을 서술하면서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됐을까요? 뒤에 나와 있는 1, 2, 3, 4번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예요. 3분 시작! 네, 확인하러 갈게요. 1번, 나와 다 모두 서술자의 대상 인물의 관계를 밝히거나, 그렇지. 이 글의 서술자하고 대상 인물 누구, 지팡이와의 관계 얘기가 없죠? 다에서도 내가 박제가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 암시도 없고요. 도입부 생략되어 있네. 괜찮네요. 그러면 우리 또 옆에다가 써야지. 뭐라고? 나 옆에다가 도입부 없음. 나 옆에다가 도입부 X. 그 다음에 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다 옆에다가도 도입부 X. 2번 보러 갈게요. 나는 지팡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이름을 밝히면서 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죠. 지팡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디가 있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어디 있을까? 네, 저희 아버지는 포이씨, 저희 어머니는 여와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재가 씨는 자기 엄마 아빠 이름 얘기 안 했죠? 2번 괜찮아. 3번 나는 정시자 누구예요? 지팡이죠. 의인화한 가전체 맞죠? 다는 그의 이름을 제가 라고 밝혀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돼? 어디다 체크하면 돼? 수신제가 제가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왔더니 이 글을 쓴 사람 누구야? 박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었네. 나쁘지 않죠? 4번 나는 지팡이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대화 형식을 사용했고 그렇죠. 다에서는요. 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나쁘지 않지.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는데요. 5번 나는 종결부에서 대산을 예찬하는 태도가 확인이 되지만 확인이 되네. 뭐라고? 너 엄청 자유롭구나. 예찬하고 있고요.
다에서는요. 대놓고 나는 그를 예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5번 틀린 거지. 그러면 뒤로 넘어와서 뭐라고? 1번에 5번 옆에다가는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아, 얘는 나, 다, 둘 다 대상 예찬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그러면 1번의 답은 5번. 2번 보러 가죠. 2번 문제. 나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시자의 방문에 놀라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고 있다. 그렇지. 너는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지. 밑줄. 왜 자네 이름이 정시고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왔는가? 라고 물어보죠. 다음 2번. 정시자가 지닌 긍정적 속설을 연결한 후, 열거한 후 어디 있어요? 이거 전부 다지. 뭐, 너 굉장히 용감해. 믿음이 있어. 지혜가 있고 말도 잘해. 인과 예를 갖추고 있어. 정, 받고 이야기를 하지. 마지막 부분, 나와 요 부분이죠. 나는 얽매여서 사는데 너는 자유롭구나. 대조해주고 있죠. 3번,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달라는 정시자의 요청? 아니에요. 정시자는 처음에 오자마자 뭐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저는 이렇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아, 여기 뒷부분에 있었구나. 이래 하니까 여기 요 부분이죠. 오직 스승을 삼가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께서 용납하여 받으시옵소서 제가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사람 찾아달란 얘기가 아니지. 너를 모실 수 있게 해줘 이거지. 내가 모실 사람 찾아줘 그거 아니야. 그래서 답은 3번. 화산에 머무르고 있는 가감이라는 화상을 연구하면서 언급하면서 그의 덕망을 칭송하고 있다. 그렇지. 가감이라는 사람 뭐래요? 사람은 덕이 같지 않는다. 덕이 엄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번. 자신의 삶을 박과 오이에 빗대면서 얽매여 있다. 정시자와 함께 못하는 까닭을 드러낸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3번 확인할게요.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살펴봅시다. 3의 1번 시경이 정시자를 만난 시간과 공간을 알 수가 있고요. 시간과 공간을 공간을 알 수가 있고 이처럼 시공간을 설정했다. 가상인물의 행위가 실제 일어난 것처럼 서술하기 위해서 나쁘지 않아? 그 다음 니은 부분에서는요. 진나라 속세에 들어 범시에 가신이 되어 몸에 오칠했습니다. 정시자의 외양적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오칠했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서 진나라 범시 이야기를 하면서 대상의 특징을 과장해서 드러냅니다. 그렇지. 아무리 몸에 이런 거를 배웠어도 몇백 년 전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3번 디귿에서는 정시자가 시경함을 찾아온 이유는 하늘의 명 때문입니다. 그렇지. 하늘이 명하시기를. 굳이 이러한 상황을 설정했다? 그럴듯한. 그렇지. 뜬금없이 지팡이가 와서 모시게 해주세요 보단 하늘이 명령했습니다가 조금은 낫지. 4번 리을에서는요. 고고한 사람만 가려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덜 멀리 했었다. 그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왔다? 라기보다는 권세 있는 자들을 싫어했다지 쟤네들 오해받았어요. 아니죠. 정답은 4번. 서술자의 왜곡된 인식, 자기가 자신에 대해 왜곡하진 않을 거잖아요. 5번 미음. 100세 이전의 사람과 흉금을 트고 그 뜻이 만리를 넘어다녔었다. 학문적 태도, 그렇지. 옛 성인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과장해서 제시하며 주관적인 평가, 그 뜻이 만리를 넘어다녔다. 요 정도 넓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평가 됐어. 3번의 답은 4번. 다음 페이지 4번 확인하러 갈게요. 보기는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어보고 자 시작해보자.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밀양이 그 관향입니다. 그래. 서울에서 태어난 박제가의 가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이냐면 오케이 괜찮아. 2번 세상과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 아버지를 여의면서 가난을 겪었다. 벼슬살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쁘지 않죠?
아, 죄송해요. 벼슬자리에 어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가난을 겪으며 여기까지는 맞지. 벼슬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답은 2번. 그냥 가난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지. 벼슬에 관심 없었어요? 없죠?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학문이 목적이지. 박지원 문화에서의 배웠던 실학, 청나라에서의 새로운 물물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게 박제가가 했었던 학문의 목적. 요 정도 하나는 더 써놓으면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겼다. 에헴. 다른 사람들은 박제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았다. 아쉬웠어요. 그렇지. 뼈는 썩어도 남는 것이 마음이다. 개혁에 반대하여 자신을 박해하는 무리가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남기겠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 괜찮죠? 틀린 건 2번. 다음 페이지.